자, 그럼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요. 오늘 이슈 TMI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조제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의 이슈 TMI는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볼까요, 대표님? 네, 오늘은 일부 좀 조정세가 좀 나왔던 2차 전지 섹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기대 요인들, 그다음에 이 부분은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줄까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의문이 있다라고 좀 많이들 좀 평가를 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2차 전지인데 일단 다음 달 5일입니다.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좀 개최가 좀 될 텐데 작년에서 인터배터리 2024에서 좀 화제가 됐던 두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. 첫 번째가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신기술, 두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파일럿 제품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이 배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어떤 회사에 얼마큼 많은 공급을 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,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등 소재들과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재차 좀 부각을 좀 받았던 이슈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기대 요인들이 이번에 공개될 수 있는 2025 인터 배터리에서는 뭐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차세대 신기술,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이번에 좀 공개가 좀 될 텐데 이하나70에 대해서 뭐 출력률을 좀 높였던 부분은 4680 배터리가 뭐 작년에 초도 배터리가 좀 나왔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라든가 성능을 좀 더 배가시킨 그런 배터리가 좀 공개된다는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삼성 SDI가 기존의 배터리 출력을 좀 강화했던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이번에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공언했습니다. SK온의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파우치, 그러니까 네모난 규격으로 좀 돼 있는 파우치형의 배터리를 좀 공개를 하는데 배터리에 대한 탑재율들이 좀 다 달라요. 원통형, 그다음에 배터리형, 그다음에 뭐 각형 해서 뭐 각각의 어떤 모양들과 규격 사양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 차종이 배터리의 어떤 표준화를 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제조사마다 어떤 규격들은 좀 더 다르지만 앞으로 곽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원통형 배터리가 좀 더 대안이 된다는 관점. 일부 차종은 파우치형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인터배터리 2025는 단기적 기대감들을 좀 더 반영시키기에는 좀 충분한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세계 최대 또 배터리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작년 2024년 인터배터리 때는 원통형 배터리,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주목도가 있었다라고 하고요. 이런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 좀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. 실제로 이때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좀 짚어보고 싶어요. 이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나요, 대표님? 네, 그때 당시에는 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죠. 한농화성, 뭐 이소스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, 금양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샘플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그때 뭐 단기간 주가가 좀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도 연속 성과 관점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차세대 기술. 그래서 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특화된 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고체로 전환된 고체 전해질을 좀 만드는 소재.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이 고체 전해질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가 이미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좀 양산해서 공급이 좀 되고 있죠. 그렇지만 밀도가 좀 더 높은 고사양 배터리가 이번에도 공개가 되면서 뭐 다른 어떤 판로를 좀 구성한다든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거나 뭐 모델이나 어떤 재원을 좀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재차 부각이 된다면 여기에 관련해서도 뭐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소부장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더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이번 인터배터리 2025에서는 뭐 중국 업체가 대거 좀 참여를 하는데 비아디가 처음으로 참여를 해요. 아, 여기서 뭐 LFP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 좀 공개를 하고요. EV라는 중국 배터리 한 구위 업체인데 이 회사도 그 LFP 관련된 배터리를 조금 더 사양화시켜서 이번에 공개를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중저가형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영향들을 좀 끼칠까. 특히나 뭐 비아디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뭐 배터리 제조 회사이기도 하지만 뭐 생산국 관점에서 뭐 점유율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재원들이 얼마만큼 업그레이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일정이 다 오니까 좋다라기보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차종에 적용이 되고 얼마만큼의 양산 대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가. 이 부분은
각각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큰 실적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?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앞서서도 또 시장 모멘텀을 주가가 계속 이끌고 가려면 또 실적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이번 행사로 실적으로 이어질까,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를 우리가 억석가리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.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비아디가 처음으로 참석해서 LFP 배터리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하고 또 전시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그 관련 섹터 쪽으로의 수급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전고체도 여전히 좀 강할 것 같은데요. 최근에도 네. 전고체 쪽 좋았잖아요.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? 전고체는 단기적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나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교 섹터는 유리기판이죠.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대량 상용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시장의 관심도가 커진다는 것은 사실상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.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화재가 발생되는 거예요. 배터리의 폭발성들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게 안전상의 문제 관점에서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굉장히 좀 리스크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의 전해질로 구현된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. 특히나 뭐 겨울 같은 한파 지역에는 배터리 출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죠. 그래서 완충을 했는데도 열대 지방과 좀 비교했을 때 배터리의 성능 관점에서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중저가형 배터리인 LFP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뭐 미국과 뭐 사계절이 좀 고르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가 현재는 좀 대안이지만 이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가 향후에 좀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오히려 모든 배터리의 표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다만 이 시점이 유리기판과 좀 마찬가지로 대량 양산이라는 그런 과정, 그다음에 모든 생산의 단가를 좀 더 충족시키면서 시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은 단기적보다는 좀 장기적 여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다만 해당된 기술에 대한 파급력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전고체는 사실 처음 2차 전지주가 시장에 부각을 받았을 때도 또 꿈의 배터리라는 그런 네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. 그게 또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정이지만 대부분의 또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라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. 물론 이제 각자 의견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반등의 트리거가 확실히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대가 되는 호재는 이제 유럽의 전기차 지원책이라는 네. 호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? 2차 전지 관련주에? 일단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네. 요소 중에 하나가 정말 캐즘이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맞아. 들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다음 분기에는 출하량들이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. 뭐 니켈 가격이 뭐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익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.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들어왔지만 사실상 지금 배터리셀 3사의 전반적인 배터리셀 제조 가동률들을 보면 많은 게 한 55%, 적으면 한 30%가 채 안 됐습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공장을 다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다만 올해부터 미국의 합작 공장들에 대한 가동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동률이 현재 좀 미비하다는 것들은 수요가 그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. 가격적인 문제, 충전 방식의 문제, 대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 문제.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매력적이고 충전 인프라도 좀 잘 갖춰져 있다면 내연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 현재 뭐 전기차의 가격을 보조금을 좀 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. 그런데 충전은 좀 더 번거롭고 그런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내연차보다는 좀 편의성 관점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기차 캐즘의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싶겠고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판매량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. 그러니까 침투율 관점에서는 유럽 시장보다는 좀 좋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작년에 침체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전기차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던 것.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좀 됐었고 앵커님께서 지금 언급을 해줬던 것처럼 올해는 이 유럽에서 다음 달 5일입니다. 뭐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좀 가동하겠다. 뭐냐면 올해부터 유럽의 경우에는 배기가스에 대한 이 규제가 강하게 시행되는 해인데 두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. 유럽 안에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의무 판매 비중이 낮아진다면 이를
페널티로 부과해서 벌금을 매깁니다. 그렇다면은 전기차를 싸게 팔아야 되는데 손실을 보면서 팔 수는 없는 노릇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일과 체코가 현재 이 페널티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좀 반대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의 의미 판매 대수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들이 좀 더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해타협 관점에서 좀 맞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불만들, 그다음에 이 각국들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 관점에서에 대한 이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3월에 EU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좀 다뤄집니다. 저는 좀 예상을 할 때는 페널티 규제가 좀 더 완화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크게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페널티도 완화가 좀 돼야 된다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. 다만 시행 관점에서 미국보다는 좀 더 강한 규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보조금의 부활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.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저는 유럽 시장의 판매량 증가는 캐즘의 완화로 좀 봐도 좋은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